자, 수열 기말 정리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유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고요.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는 일반항을 표현하든지 항의 번호를 표현하든지 간에 여기 적혀 있는 항의 번호를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적혀 있는 항의 번호보다 한 개 덜 공차를 더해준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핵심이야.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누가 표현하라고 하면 A에다가 5에서 하나를 빼서 4D라고 표현하시고, 또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해서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A는 사라지고 4D에서 2D를 빼는 거니까 그냥 2D가 남는데, 글쎄 그게 두 번째 항이랑 같더래.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그냥 D. 그래서 D가 이렇게 슉 넘어가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항이랑 공차의 결과가 같더라 라는 걸 저 하나의 조건식만 보고 알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합이 16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첫 번째 항은 그냥 A일 때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고 이게 16이다. A에다 D를 혹은 D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4A가 16이고 A가 4 그리고 D도 4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라. 근데 첫 번째랑 공차가 이 문제에선 같으니까 그냥 10A를 구해라 혹은 10D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등차 수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항을 이렇게 우리가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6번 더한 거, 그게 24라는 조건 하나 준 거고, 또 비례식이 나오죠.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4D를, 또 15번째 항은 A에다가 14D를 더한 건데 그게 3대 8이라는 거니까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서로 곱하셔서 8A에다가 32D를 한 값이 3A에다가 42D를 한 값과 같다. 이렇게 이항하시면 5A가 남고 42D가 절로 넘어가면 10D가 되는 거니까 여기선 A는 2D더라. 그래서 이 A에다가 2D를 넣으면 D를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첫 항도 구할 수 있더라 하는 게 이 문제에 이제 필요한 조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야 이렇게 해놓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뭐보다 커진다, 처음으로 뭐보다 작아진다, 혹은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는 건 일반항을 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은 이제 여기서는 A에다가 2D를 넣게 되면 8D가 24니까 공차 D가 3이고 공차가 3이라는 건 첫 항이 6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이렇게 더해서 3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라는 건 일반항을 써놓으신 다음에 3n 플러스 3이 10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3 넘어가면 97이고 97을 3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한 방정 1차식으로 만든다면 n이 3분의 9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3분의 97이 32점 몇몇몇몇이니까, 자 32점 몇몇몇몇보다 크면서 그 가장 30점 몇몇보다 커지는 가장 자연수 작은 최소값을 찾으면 누구일까? 이걸 찾으면 이번에 답이 되는 거지. 자 3번 등차 수열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고르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첫 번째 만들어진 친구의 또 홀수에 있는 친구들을 고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7번째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자 보시면 지금 아무 시행도 안 하고 그냥 수열을 나열했을 때는 1, 3, 5, 7, 9, 11, 13, 15, 17, 19,
21 이렇게 등등등등이 나가는 친구야. 여기서 홀수 번째 항을 택해서 나열한다라는 건 홀수 번째 항들은 내버려두고 짝수 항은 지우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1회 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은 사라지고 7은 사라지고 11은 사라지고 15는 사라지고 19도 이렇게 사라져서 결론은 1,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3, 17, 21 이런 식의 숫자들만 남는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1에서 5까지는 4만큼 더해주면 된다. 9에서 5, 5에서 9도 4만큼, 9에서 13도 4만큼 이렇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구나. 1회 시행을 했더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짓을 한 번 더 해서 2회 시행을 해봐. 자, 2회 시행은 여기 나와 있는 1, 5, 9, 13, 17, 21 중에 홀수항들은 택하고 짝수항은 버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 홀수항들은 택하고 짝수항을 버리면 일단 짝수항을 지우고 오고, 여기서 생기는 홀수항만 적는다면 처음은 1,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7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엔 뭐 25겠지. 그 다음에는 33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1이 9가 되기 위해선 8을 더해야 되고, 9가 17이 되기 위해선 8을 더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2회 시행을 했더니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3회 시행을 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지우고 홀수 번째 항들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첫 항은 1, 그 다음이 바로 17이고 그 다음이 바로 33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49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방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16이 증가가 됐구나, 마찬가지로 16이 증가가 됐구나. 3회 시행했더니 공차가 16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여기서 센스 있게 4는 2의 제곱으로, 8은 2의 세제곱으로, 16은 2의 4제곱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시행하는 항의 그 번호보다 저기에 지수에 2의 지수에 하나를 늘려주면 그게 바로 이 수열의 공차가 된다라는 이런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되고, 저기서 물어보는 건 7회 시행을 하겠대. 이런 짓을 7번 반복을 하겠대. 그러면 여기서 공차가 아마 2의 8제곱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되고, 2의 8제곱 우리는 256이라고 불러. 그래서 공차가 256이구나. 그러면 공차가 256이면서 첫 번째 항에 1인 등차 수열이 있으면 처음은 1이고 그 다음은 256을 더해서 257이고 그 다음은 또 256을 더해서 513이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수열이고, 따라서 세 번째 항은 아마 2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문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일단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든 혹은 세 수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세 수를 혹은 세 근을 꼭 a-d, a 플러스 d 이런 순으로 놓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라서 세근의 합을 구해보자. 자, 세근의 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저 x세제곱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걸로 x제곱 앞에 개수를 나눠준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세근의 합이 6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세근을 a-d랑 a랑 a 플러스 d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합이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가 사라지니까 3a가 남게 된다. 그래서 3a가 6이라는 건 a는 2구나, 이렇게 a 하나를 찾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찾아도 사실 문제는 풀리는 거야. a라는 걸 찾았는데 a가 우리 뭐냐면 저 방정식의 세 근 중에 한 근이 바로 a라는 거야. 세 근 중 하나다. 근이라는 건 x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즉
x가 2더라 라는 말이고, 주어진 문제에다가 x에 1을 넣으면 k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5번 2라는 숫자랑 35라는 숫자 사이에 m개의 숫자를 넣겠대. 2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를, 세 번째 숫자를 더 쓴다.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넣다가 m개의 숫자를 넣으면 그 뒤에 35가 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인 걸 의미하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저 35라는 숫자는 m 플러스 2번째 항인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m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 바로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차를 m 플러스 1번 사용하셔야 되는데, 공차 원래 우리는 d라고 쓰지만 문제에서 공차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한 게, 3을 곱한 게 저기 나오는 35가 돼야 된다. 그럼 2가 넘어가서 m 플러스 1에다가 3을 곱한 친구가 33인 걸 나타낸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m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엔 첫 번째 항은 50이고 11번째 항이 22인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1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52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해서 표현한 게 바로 22더라. 그럼 저분이 넘어가고 10으로 나누면 공차가 일단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아주시고, 저렇게 수열의 절대값들을 더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을 더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일반항을 구해서 뭘 찾는 거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의 번호를 찾는 거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의 번호를 찾으신 다음에 만약에 그 항이 이 항부터 음수다 그러면 양수는 양수끼리 따로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따로 더해서 음수를 절대값 씌운다는 건 음수가 다 양수로 변환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음수들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서 양수끼리 합이랑 음수끼리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걸 서로 더해주지 않겠니? 라는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구하면 AN이 52 플러스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5라는 일반항을 만들었고, 이제 저 마이너스 3n 플러스 55가 처음으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항의 번호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5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n은 3분의 55보다 커져야 한다. 3분의 55라는 건 18점 몇몇몇몇몇보다 커야 되니까 1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18번째 항까지의 합을 따로 계산을 하실 거고, 또 19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25번째 항까지의 합을 따로 계산을 하셔서 18번째 항까지는 어차피 양수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계산을 하고, 19번째 항부터는 음수들의 모임이니까 음수들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나타나는데, 등차수열의 합은 1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걸 우리는 S18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는 2분의 항의 개수는 당연히 18개고 첫 항은 52고 그 다음에 18번째 항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18번째 항이 뭔지 모르면 여기다가 일반 항에다가 1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계산하면 9 곱하기 53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9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저거는 7개를 수열 7개를 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름 S7이라고 적으면 돼. 자,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는 7개, 여기다가는 19번째 항을, 여기다가는 25번째 항을 적어서 더해 주시면 되는데, 19번째 항이 뭐예요? 저기다가
네, 마찬가지로 일반항에다가 19를 집어넣으면 된다. 일반항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55니까 여기다가 19를 넣든지 아니면 18번째 항의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3인데 18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거기서 3을 마이너스 3을 더해서 19번째 항을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고 25번째 항 마찬가지로 n에다가 25를 넣으시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2에다가 7 곱하고 2를 나눈 건데 그러면 7 곱하기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건 이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를 곱하겠다라는 뜻이랑 같으므로 얘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꿔주셔서 이 18개의 항의 합이랑 나머지 7개의 합을 더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숫자들을 다 더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건 1단계는 2의 배수들의 총 합을 구하자. 다음에 2단계는 5의 배수들의 합을 구하자. 3단계는 2의 배수를 더하고 있을 때 거기 50 아니 5는 안 들어있구나. 10이나 20이나 30 같은 게 들어가는데 5의 배수를 계산할 때도 10, 20, 30씩은 더하게 돼. 그래서 2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번이나 더해서 계산하시면 안 돼서 저 친구들이 2번씩 더해진 친구들 한번 빼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들의 합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2 또는 5의 배수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1단계 2의 배수의 합을 구하고 2단계 5의 배수의 합을 구하고 3단계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들의 합을 구해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합은 더해주시고 10의 배수의 합은 빼주셔야 된다. 자, 그럼 1단계 2의 배수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1부터 100 사이에서 제일 2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뭐가 있을까? 라면 처음으로 시작된 친구는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6, 뭐 이렇게 땡땡땡땡땡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제일 큰 수는 당연히 100일 거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는 2,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는 100인 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건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당연히 1부터 100 사이에는 짝수가 50개, 홀수가 50개가 있을 테니까 2의 배수의 합을 S50이라고 써서 2분의 항은 50개, 괄호 열고 첫 항은 2, 끝 항은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계산할 수가 있다. 같은 방법으로 5의 배수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써보는 거야. 제일 작은 숫자는 5,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5, 20, 땡땡땡 이렇게 증가하다가 마지막 숫자는 100일 거고 그러면 이 수열에 맨 처음 등장하는 숫자는 5,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숫자는 100, 그 다음에 1부터 100 사이에서 5의 배수 몇 개 나오나요? 하면 20개가 나온다. 그래서 왜 20개가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100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20이라서 20개요 라고 말해도 돼. 그리고 S20을 구하면 되고 S20이라는 건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 항상 맨 처음 등장하는 숫자와 맨 마지막에 숫자를 더해주시고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누는 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10의 배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서 1단계, 2단계에서 구한 값을 더하고 3단계를 빼면 저 1, 2, 3, 4, 5 중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 다음, 자, 8번째 문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이 25래. 그래서 우리 이런 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첫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차 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다면 5 괄호 열고 여기는 2의 2 여기는 여기 적힌 항의 번호보다 한 개 덜 공차를 더해서 4D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그게 25더라.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고 양변에 2를 곱해서 2의 2 플러스 4D의 결과가 10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S7 17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의 개수는 7개
첫 항에다가 2배를 해주시고 여기 적혀있는 항의 번호보다 1개 덜 공차를 더한 결과가 저기 나오는 49가 돼야 된다. 양변을 7로 나누고 2를 곱해서 2a 플러스 6d가 14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이 두 분을 연립해서 첫 항이랑 공차를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10번째 항까지 합. 자, 할 수 있겠지?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 첫 항에 2를 곱하고 공차는 9번 더해주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같은 문제라서 아마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S10은 2분의 10 가로 열고 첫 항의 2배, 공차는 여기 적혀있는 번호보다 1개 덜 더해서 100을 만들자. 또 마찬가지로 11번째 항부터가 다르구나.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300이면 그러면 이걸 아예 첫 번째 항부터 다 더해서 20번째 항까지 합 다 더하면 그게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A1, A2, 땡땡땡땡땡, A10까지의 합의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저걸 이어가지고 11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땡땡땡땡 20번째 항까지 합이 300인 거니까 그 위아래 있는 친구를 다 합하면 첫 번째 항부터 아예 20번째 항까지의 총 합은 100이랑 300을 더해서 400이구나. 그래서 S20을 표현할 땐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 첫 항은 2a, 여기 공차에다가 항의 번호를 1개 덜 표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300이라고 쓰지 말고 300이랑 100을 더해서 400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마찬가지로 식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첫 항과 공차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S30을 구해줄래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0번째 문제. 7번째 항이 50이고 10번째 항이 41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러면 10번째 항을 먼저 적어볼까?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41. 또 7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서 50입니다. 빼게 되면 3D의 결과가 마이너스 9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첫 항은 68이구나. 뭐 이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우리가 누차 말했던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에 대한 문제야. 합의 최대값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세 줄이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 두 번째 이분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한 항의 번호를 구한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는 항의 번호가 K라고 했을 때 우리 최대값은 바로 K, 저 음수가 되기 바로 전 항까지의 합, 다시 말해서 저 K가 아니라 K-1까지 항의 합을 계산을 해주시면 이걸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항과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68 플러스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셔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을 만들고 두 번째 방금 구한 일반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의 번호를 구한다는 건 이 항에서 3으로 나누면 n이 3분의 71보다 커야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의 71이라는 건 23.33333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24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2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되고 등차 수열의 23번째 항까지 합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분의 항의 개수는 23개 첫 항에다가 2배를 해주시고 공차는 여기 적힌 번호보다 1개 덜 더해주신 걸 의미한다.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